자, 전국에 계신 정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성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원정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다가 뉴스를 봤어요. 네, 뭔 뉴스요? 그 세월호 때 꽤 오랫동안 참 후속 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세월호 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 시간을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그 나중에 10시로 보고했다고 문서를 바꿔버렸어요. 또 보고 시간이 또 이상하게 또 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왜 이 소리를 하냐면 그 요즘에 뭐 인터넷에 보면은 경마 예상가들이 녹음을 다시 해서 응? 녹음을 다시 해서 또 파일을 적중한 것처럼 올린다고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저기 그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아니 그러면 문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 문자 매출도 없고 또 이제 매출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문자도 녹음을, 없고 녹음 현장 청취도 없고 딱 그거 확인해서 없으면 바로 녹음을 다시 해서 그걸 이렇게 마친 걸로 올린다고 그런 사람 근데 있었어요. 뭐 한 2년 전에 한번 난리 났었어.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하고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보고 시간을 조작을 했다는 게. 자, 아무튼 경마판이 좀 갈수록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피폐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마 예상가가 라이센스가 사실 없어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난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함께하신 이 팬 여러분들의 선택의 어떤 좀 골라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나저나 감기 조심하십시오. 추석이 지나고 비가 살짝 오더니 날씨가 완전히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일바따로 감기가 걸려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 보시는 팬 여러분들 또 환절기에 감기 유념해 주시고 자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 내년 설까지 이제 계속해서 일단 돌아갈 경마판인데 열심히 또 해서 즐거운 경마 만들어낼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5경주 10경주 승부를 준비했고요. 원정일 의원님이 4경주 8경주 임승진이가 7구 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요일 날에는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외산 3세 이상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일보배 대상경주도 열린다는 점까지 이제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4일 토경마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지금 바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300의 6등급 안말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이범하 제국의 후예가 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에 그 문성 기수도 없고 또 많은 기수들이 지금 또 기승정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페로비치한테 많은 또 마필들이 가게 됐는데 2연승 3연승 달리고 있어서 페로비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오마신차 대가리다 그런 마필들보다는 페로비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마필들이 정말 많아요. 제국의 후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라스트 잭팟 가지고 정복주 승부 메인 승부로 쌍승시까지 주력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요 제국의 후예를 조금 뒤로 돌렸던 이유가 받치기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마필 자체가 이제 좀 주폭하고 힘으로 뛰는 경향이 좀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늘게 되면은 아직까지 뭐 힘이 1700m 처음 뛰는 것을 한 바퀴 내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 완성도는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뭐 그런 근거였는데 역시 기세 좋게 덤비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힘을 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맥없이 팩 쓰러지지는 않는데 또 그만큼 이제 걸음이 모자랐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1300m고요. 또 이번에는 앞말들끼리만 뜁니다.
신경 써야 될 순발력 마필이 뭐 3번이라든가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페로비치 스타트 끊고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양자택일 해서 아주 깔끔하게 타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원정이. 네. 자, 6번 아멘다라는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뷔 전에 1200m 출전해가지고 상대가 좀 강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데뷔 전에 좀 강하게 밀면서 좀 선두권을 좀 공략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데뷔 이전째는 앞선 공략을 한다기보다는 좀 따라가면서 코너부터 좀 빠르게 좀 추입을 해주는 그러한 전개를 좀 보여줬어요. 답보 변환이 좀 늦어서 걸음이 조금 더 나오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 거리가 100m 늘어났기 때문에 답보 변환 이후라면 좀 더 보일 수 있는 라스트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한 마필로 6번 아멘다 말씀드립니다. 아멘다. 제구 후에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씩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 제국의 후에는 일단은 지난번에 문세희가 타고 대가리 팔렸을 때 타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이 호흡 자체가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장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 아까 이제 우리 박 소장이 그런 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됐고 1300으로 내린 만큼 조금 더 나았긴 하겠다 생각 말씀을 드리고 이번 남엔다는 저는 훨씬 좀 더 띄워주지 않을까. 아직 2세 발전 가능성이 큰 말이고 또 혈통적으로도 매니피 잠하고 말도 너무 좋고 두 마리의 설명 뭐 잘 들었고요. 나머지 중에 불안한 인기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택도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말이 하나 낑겨 있는데 바로 8번마 청운 1호라는 말입니다. 직전에 김옥수이가 2착을 해서 또 이번에 박우린이가 타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이즈에서 밀려도 한참 밀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청운 1호는 뭐 팔려주면 땡큐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임승진은 완전 삭제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덜 팔리는 말 중에 이번에는 노림수가 되겠는데 바로 5번마 소비뇽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마로서 역시 발전 기대치가 큰 말이고 실전과 조교를 가도하면서 분명히 말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산 사군말 해오라비 이게 이번 주에 나오는 말인데 걔랑 연일 아웃이 병합을 때려가면서 근성을 키웠고 1300이지만 얘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압박을 까버릴 수 있는 이제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소비뇽 이세마로서 더 보여줄 5번만 소비뇽 쪽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8번만 청운 1호 같은 게 팔려주면은 완전 땡큐다 잘라버리는 쪽으로 해서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첨예탑니다. 6등급에 모두 12마리 여기는 2세마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을 듣습니다. 네. 일단은 액면상으로 보나 마필의 능력으로 보나 슈퍼스타트 국산 3등급 마필하고 주행 검사를 마친 10번마 독도직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현장에서 아마 강력하게 팔려줄 수 있는 충마로 보여지는데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뭐 발주 연습도 충실히 했고 조교 막판에 또 한번 스포를 때려주는 어떤 모습 속에서 10번마 독도지기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뛰어본 그 12번 금화 썬더가 또 이번에는 뭐 선행에 올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선두권 마필들을 안에 두고 일단 초반 중반을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타트 하나만 좀 실수해도 기대주들이 맥없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뭐 독도지기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행 심사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같은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 4번만 남손이 역시 이제 스타트가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근데 하종원 기수가 스타트를 잘 끊어 나온다면 같이만 끊어 나온다면 역시 이제 안쪽 게이트 이점을 발판으로 앞에 나간다면 뭐 쉽게 꺾일 마필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만 남손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세마 경주고 또 상금이 많고 또 여기 나오는 이세마들이 나름대로 지금 마방 기대감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뭐 열하나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는 한센 자마로서 또 말값이 1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방 기대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고 이외에 뭐 은근히 마방 기대치 있는 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뭐 그런 말들의 내용은 제가 따로 본회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나오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변수의 1순위는 저는 안쪽에 이번 막 포에버 위너라는 5조 우창군의 망아지로 보고 있는데 주행검사 모습이 일단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타트 때 약간 버벅대는 와중에 그 이후에 보여주는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종일관 여유의 여유를 보였고 무엇보다도 안정된 주행 자세를 확인했던 게 이번 포에버에너입니다. 데뷔전을 겨냥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고 특히 이 생망아지 편성에서는 최근에 완전히 트렌드예요. 안쪽 번호를 받은 말들이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결과가들이 나오는데 이번 포에버 위너 이번 경주가 지금 빠른 말들이 외곽으로 밀려 있고 걔네들이 경주 조건이 불리해진 상황인 반면에 이번 포에버 위너의 어떤 그 번호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다. 그래서 이번 포에버 위너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여기도 이세마 경주. 같은 조건에, 이 경주와 같은 조건에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이번만 럭키미스 가지고 이제 김정준 기수가 당분간은 좀 먹고 살 어떤 그 뭘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기가 잘 잡혀 있고요. 주행 심사 때 같이 뛰었던 마필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 괴력을 보였죠. 데뷔전에서 11마신을 벌려버리면서 기록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끊었던 골드호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400m까지는 항상 입상권으로 분류가 되는 능력마필입니다. 그 두 마리하고 같이 직선주로 경쟁에 뛰어드는데 뭐 말 자체가 굉장히 잘 뛰죠. 그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걸음이 좋다 보니까 조금 빛이 바랬을 뿐인데 약간 이제 물고 가는 맛이 있어요. 이제 끄는 버릇으로 잘못 연결이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번 1000m는 코스를 너무 잘 받아서 일단 이번만 럭키미스의 데뷔전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이죠. 네, 끝걸음이 아직은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주행 검사 당시에는 조교를 안 해놨다라고 판단을 하는 5번마 명품보배입니다. 말값은 1000만 원이에요. 액면상은 좀 떨어지죠. 근데 스타트 능력은 여기서 뒤처지지 않아요. 분명히 선행으로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행검사 때는 조교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딱 합격할 만큼만 딱 하고 나왔는데 자 발주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 라스트 걸음은 자 이번 조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명품 보배라는 마필 단거리 1000m 모두 다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선행이라면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 5번 설명이 나왔는데 아까 2번만 럭키미스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럭키미스는 저 역시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32조 김윤섭인의 망아지가 이런 느낌을 줬던 적이 거의 몇 년 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대한 의욕도 상당한 것을 느끼고 있고 저번 명품법의 설명 나왔고 12 구름 손짓대가 괜찮았는데 번호를 지랄같이 받아버렸습니다. 12번 1000m에서 최외곽 12번 자 진짜 이거 굉장한 전개 분리가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차라리 안쪽에 7번마 성불 챔프가요 아까 우리 원정일이 언급했던 5번 명품법이랑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명품법에 역시도 뭐 주행검사 때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행검사를 받았다라고 아까 우리 원정인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7번마 성불 챔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은 얘 실력의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거짓말 미스터 포춘이라든가 사이먼 리치 이런 애들과 연일 병합을 때리면서
걸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조제로가 오랜만에 돌아왔죠.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신경 많이 써놨고 또 특히 마무리 때 발주까지 끊어대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까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여기도 망아지 2세마 편성 모두 9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의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그냥 뭐 편성이 짜지자마자 2, 3이 앞에 가는데 싸울 거냐 아니면 교통정리가 일찍 끝나서 하나 댕받고 따라가고 보기 좋게 진행이 될 거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은 뭐 제가 볼 때 정상 캠프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 보내놓고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도 두 번째 따라가면 뭐 넉넉할 것 같고요. 이래저래 빠지기 어려운 단성식 1.12배 인정할 만한 대가리다. 엠파이어 킹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엠파이어 킹덤 여기가 뭐 우리 원정일 위원의 준맨이기 때문에 여러 뭐 기타 가타부타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고 저 역시도 뭐 3번 엠파이어 킹덤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기를 방송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그 이유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경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방 맞건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어요. 정복조에서 이제 처음 서울 경마 시작을 하는데 맞춰 먹고 가야죠. 맞습니다.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은 쌍승식 포함 한 방으로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후차권에서 뭐 이번만 정상 챔프가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엠파이어 킹덤을 조금 괴롭혀주는 역할 뿐이지 뭐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엠파이어 킹덤 외곽으로 밀려있는 4번마 라온 포티어스, 인기마로 대두가 될 수 있는 6번마 위즈레이나, 좀 더 보자면 나범 도깨비 9번마 웰니스케이 정도 엠파이어 킹덤을 중심으로 빨간 구멍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마필들입니다. 자, 그 중에요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 중에 정확하게 지금 잘라내야 될 인기마가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조교를 하는 과정 중에 뒤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뒤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의외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 것이고 현장에서 강하게 팔려줄 마필인데 그 마필 뒤로 좀 돌려놓고요. 또 하나의 마필이 조교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조교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마필도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준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기수 예상가들 싸잡아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는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어떠한 특정 기수에게 이번 주에 가장 좋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 가장 기수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 기수가 타는 말 중에, 그죠? 맞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3번마 엠파이어 킹덤에 붙일 한방 정해져 있고요. 잘라낼 말들 정확하게 내용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일 4경주입니다. 방송 준메인인데 엠파이어 킹덤은 인정. 거기에 붙여서 한방 때릴 말이 준비가 돼 있다.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마방이라 등짝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일단 좋죠. 좋은데 그 내용을 갖고 자기 자신이 경주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뽑아 다시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말만 그대로 듣고 가다가는
그냥 그쪽 애들은 편성을 모르고 자기 말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편성을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갖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이 편성에서는 내가 그 말대로 내용대로 되겠다라는 것을 좀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원정일 의원이 그 전까지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라는 자신감으로 해서 방송 준비연습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또 결과까지 깔끔하게 메이드 시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700에 6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비인입니다. 토요일경마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 됐습니다. 네, 1700m 6등급이에요. 야, 이거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요런 편성은 항상 그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끝걸음이 저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자, 9번만 스톰이라는 마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교 강도가 서서히 좀 올라오네요. 라스트 걸음이 뜨뜻미지근했던 마필인데 조교 강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스트 걸음이 좋기는 한데 스타트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항상 그만큼만 뛰었어요. 인기 모으고 부러졌던 마필 9번마 스토미, 이번에는 6등급 1700,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스토미를 우리 원정일 기수가 원정일 의원이 언급하는 순간 속으로 좀 헉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한테 꽂혔어요 좀. 왜냐면 지난번 편성이 세라킹의 과천투원, 늘푸른천하, 내가 잘나가 이 편성 완전 똥꿈이었습니다. 육군에서 완전 핫바리 편성에서 강하게 좀 기대를 했던 말이 스톰인데 말 타는 거 보니까 진짜 입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완전하게 잡바이를 때려버렸다는 게 9번 스톰입니다. 아마도 이번 1700을 노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성도 덜덜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9번 스톰이 다시 한번 노릴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오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오경주는 스토미가 또 현장에서도 꽤 팔릴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그 편성이 조금 약하면 그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실질적으로 직전 경주 역시 3차권으로 팔렸던 마필이고, 이 두 분이 이제 스토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오경주에서 배팅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부분 바로 이제 9번 스토미가 드디어 입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을 마련이 된 그런 경주를 만났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 이제 2번 터프 트로피는 게이트 조건 가지고 한번 밀어붙일 것이고 나머지는 뭐 7, 8, 10, 11 앞에 한번 나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뻔합니다. 근데 앞에만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줄 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1700m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힘을 두 번 쓸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앞선에서 레이스 중반에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조금만 힘을 좀 써버리더라도 직선주로에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앞선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주로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죠. 아주 뭐 기가 막힐 정도로 덱만 받으면 선행만 감고 치던 주로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휴장 직전까지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금요경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전장 그림 좀 잘 보시면서 뭐 극단적으로 선행마가 이 정도 뛰어야 되는 마필이 더 많이 뛴다든가 그런 특이 사항이 오전장에 발견되지 않으면은 얼마 전에 뭐 좌청년 같은 마필도 그 깡바닥에서 취임마 두 마리 같이 들어오면서 고배당 터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 1700m 바로 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 서서 들어오는 그림이라면 박 소장 첫 번째 승부가 깨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그림은 없다. 스토미가 안정감 있게 2차권에 입상하는 그런 그림으로 전개될 것이다. 못을 받고 자, 9번 스토미 공개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미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9번 스토미가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금요경마 때도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죠? 네, 재승부 때 있었죠. 금요경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맞추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입니다. 아무튼 의회인지 아니면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고 또 꼭 와줄 말인지는 이제 결과가 보여질 텐데 박 소장이 방송 준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자신 있게 노리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 저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안말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원장님 듣겠습니다. 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700에 나와서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 7번마 실버라이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코너웍을 하면서 이제 이 빅투아르 기수가 외곽으로 빼면서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채찍을 막 가하는 와중에 외곽으로 사행을 해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경주거리를 쭉 내려서 내려왔고요. 14조에서 범현이 안장으로 싹 교체를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의 편성이 완전히 부진마 편성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7번마 실버 라이언의 앞선 전개를 가능케 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소장. 11번 서울볼트가 지난 5월달에 참 아쉬웠었죠. 페르비치가 탔기 때문에 그 부족했었던 몇 걸음을 확실하게 좀 충족시켜주면서 우승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많은 경마 팬들에서 배당판에 투영이 됐는데 선행은 못 갔어요. 그때 안쪽에 이제 하얀 민들레 때문에. 그러면서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까지 역시 빠따질이 좋다 보니까 3차까지는 또 그래도 잘 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거 뛰고 나서 이제 다리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제 일지골도 좀 부러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가게 됐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9월달에 돌아왔습니다. 9월달 컴백전은 전혀 의미가 없는 체중 조절도 제대로 안 됐고 준비도 많이 미흡했었던 상황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무슨 중수골이나 이런 게 부러진 게 아니라 일지골,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퇴화된 그런 발가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뛰는데 지장 없고요. 안쪽에 폐월수화라든가 빨라봐야 6번, 7번인데 그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저는 아예 마음 먹고 선입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1300m라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11번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7번마 실버라이언하고 열하나 서울볼트가 설명이 나왔는데 7번 실버라이언은 공백이 있는데 괜찮던가요? 네, 조교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열하나 서울볼트는 지난번에는 이제 마체 검사 때문에 조교를 아예 안 해버리고 나왔다는 점을 제가 현장에서 짚어갔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좀 하더라. 전보다 훨씬 더 낫더라라는 내용 양쪽에서 언급해줬고. 나머지 중에 3번마 폐월수와 지난번에 외곽에서 어정쩡한 전개가 돼버리면서 완전 절전이 돼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안쪽 잡았습니다. 또 스타트가 정말 남들보다는 한 1초 빠르다고 하면 좀 오반가요? 아무튼 얘는 진짜 안토니오는 스타트 하나만큼은 진짜 세계 1등 같아요. 땡 하면은 그냥 땡 하면은 저 앞에 나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스타트가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고 또 폐월수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상당한 근성을 지닌 말이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방에서도 번호만 잘 잡아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번호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3번 폐월수화를 저는 상당히 좀 세게 보는 입장에서 열하나 서울볼트 3열하나 맞고는 저는 좀 원툴로 좀 개인적으로는 노려봐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면서요.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에 5등급에 모두 12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토요일전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구라 하자고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야, 최근에 정말 실망을 안겨줬던 게 5번 대구남이죠. 50조 박찬선에 있다가 옮기자마자 6월 달에 대가리를 쳤어요. 50조 박찬선에 있을 때부터 능력은 있는데 다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골막염이 심하다 보니까 훈련 제대로 못한다. 다리만 좋아지면 그때 놓고 치면 된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10조 옮기면서 10조에서 조교를 잘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옮기는 과정에서 다리가 좋아졌고 훈련을 제대로 들어가면서 지난 6월달에 이제 우승을 찍었던 게 대구남인데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저는 온다라고 좀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번 좀 늦었습니다. 이제 일부러 1700으로 거리를 늘렸고 또 등짝마저도 이번에는 진짜 후회 없이 타줄 빼로비치 등짝입니다. 편성도 이 정도 편성이면 뭐 하파리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남 이번에는 온다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 김부를 걸어가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말 중에 뭐 일본 원리드라든가 이번 달달이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으겠으나 두 마리 모두 세게 보는 말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말 말이 뒤집어져 있다면은 받쳐 가는 정도이지 웬만하면은 덜 볼 말들이 일본 원리더와 이번 달달이라는 점. 자세한 내용은 뭐 본회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의 말 중에 노림수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골막염 때문에 말이 안 좋아서 안 봤단 말인데 이번에는 좀 좋아졌다라는 내용과 또 분석이고요. 또 한글화의 완성이 될 말은 따로 준비가 됐는데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 힘이 들쳤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힘이 덜 찬 가운데 능력 발휘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 새벽 조교 때 확실한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그 패턴의 말들이 간간히 종종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패턴의 말이 여기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좀 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니 시간이 좀 걸리겠고 해서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또 임승진이가 또 하루 전에 본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구라 막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완전한 한구라, 제대로 된 한구라 결과 보일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8경주 원정일이 가장 배당적으로나 적중적으로나 좋아하는 편성이 1700m예요. 최근에 이제 승부처 잡은 1700m에서는 상당히 좀 적중률이 좋은데 자 그런 겁니다. 1700의 하위권 등급은 놓고 때려야 될 말이 있고요. 액면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이번 경주 좌청룡이 또 나오죠. 좌청룡하고 직전 경주에 엄청난 추입을 보여줬던 본 워리어 뭐 이런 말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쪽으로 가서 뭐 골드 스타일스, 외곽으로 가서 선키스트 뭐 이런 마필들 뭐 현장에서 페로비치 한 장이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8번 막 결이 6번 막 영웅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배당판을 골고루 나눠 가질 거예요. 자, 이 중에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는요, 직전 경주에 팔리건 말건 절대 안 된다라고 자신을 했던 마필이 이번에 또 팔립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안 된다라고 전 자신을 하고 있고, 잘라낼 놈들이 한 2마리, 3마리 정도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 중에 정확하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의외로 좀 덜 팔릴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좀 덜 팔릴 거예요. 그래서 그 덜 팔리는 놈을 저는 아예 중심을 놓고 때릴 상황이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붙여낼 수 있는 마필도 조금 인기도에서는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 3번마 골드 스타일스 6번마 영웅불패 7번마 좌청룡 8번마 결이 외곽으로 가서 12번마 선키스트 요 안에서 레이스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충만 말했어요? 안 말해. 충만 안 말했어요. 좋습니다. 충만은 원정일이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8경주 방송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3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여기에는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경주라 역시 이제 임승진 위원님이 그 구경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취마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0번마 비바 트리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취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선두권에 나설 마필들이 워낙에 많고 뭐 이번에는 브로드웨이신까지 이거 8월달에 대응받고 잡혔기 때문에 직전에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능성을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유승환이가 마치 뭐 자기는 산보 나온 것처럼 팩트 헤븐스라는 단독 선행만 나가는데 자기는 이경주와 나는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좀 한 바퀴를 그냥 참 성의 없이 타고 들어갔어요. 페로비치라면 어떤 식으로든 또 선두권에 좀 고춧가루를 뿌릴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다른 거는 일단 임승진 위원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고 10번 비바 트리니티의 중반 어부지리성 취입을 일단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비바 트리니티 페로비치가 안 타고 신지 같아요. 11번을 지금 11... 말씀을 한 건데 페로비치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멀레벌레 털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만한 10번 비바 트리니티입니다. 먼저 네. 선행마가 일단 많습니다. 강력하게 일단은 선행을 가던 못 가던 말이 알아서 끌고 가는 말이 알아서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 나갈 수 있는 3번마 유아스타가 있고요. 7번마 오피세븐이 있고 브로드웨이신이 있고 자, 그 가운데 가장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잘못 썼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2번마 오케이 굿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1700, 1800은 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29일 날 1700m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줬어요. 직전 1800m는 저는 왜 문세영 기수 태워서 인기 1위 팔리고 이런 졸전을 펼쳤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주거리를 완벽하게 좀 내려왔고요. 승급전 두 번의 경주는 의미가 없다. 이번이 진카다라고 보고 있는 2번마 오케이 굿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임승진이가 준메인으로 준비했는데 일단은 열하나 브로드웨이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듯 페로비치니까 좀 더 야물딱지게 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 뭐 오케이 굿도 우리 원정일 위원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최근에 1700, 1800은 의미가 없는 상황. 이번에 1200으로 내렸다. 1200으로 내린 이유는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훈련 이게 조교 때 쿠세가 심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시원하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좀 타는 그러한 말의 특성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내렸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2번, 11번 그리고 7번 오피세븐 역시도 뭐 당연히 팔리겠죠. 2연승을 때렸던 능력을 보였다 보니까 당연히 팔리겠다. 그래서 2번, 7번, 11번 또 포함해서 또 5번만 아치아치도 비록 3등하고 올라왔지만 또 3등하고 올라온 만큼 또 감량 6kg를 줬기 때문에 얘 역시도 팔리겠다. 그래서 자, 이러한 팔릴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팔릴 말 중에 임승진이 놓고 칠 말 없습니다. 근데 이 네 마리 모두 다 각각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단점이 없는 축마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5번, 7번, 11번 모두 후착으로 내립니다. 뭐 근육수를 줄인다면은 3등하고 올라온 아치아치 정도가 뭐 사이즈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근육수를 줄여버릴 수도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 승부의 포인트 놓고 칠 말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승진이가 정확하게 이 말을 들어올 때는 놓고 쳤고 또 이 말을 없을 때는 아예 언급조차 안 드렸던 말, 고질적으로 조교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또 그동안에 허리 쪽도 안 좋아서 마방 기대감이 제로였던 말이 이번에는 조교가 잘 돼 있습니다. 허리가 좋아지면서 조교가 잘 돼 있고, 이 말이 나오면 예전에 우리 박 소장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말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나한테 이거 뭐 미스터
이거라고 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좋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마방의 어떤 승부 의지까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놓고 갬블이고 최근에 보여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배당이죠. 당연히 배당입니다. 짭짤한 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방송 준메인 승부 부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의 12마리이고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3분만 금수화도 빠르고 일단 초반에 기습을 노려볼 만한 애들은 한 두세 마리가 더 보입니다. 이 금수화도 직전에 그 마카오 트로피 때 좀 게이트를 원망하면서 그냥 뭐 참가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움을 이번 경주만큼은 초반부터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이 좋은 마필은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힘이 따라줘야 이 3번마 금수화를 위시로 한 그 선두권의 페이스를 그대로 쫓아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힘 있는 마필 몇 마리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능력도 되고 전개도 완벽한 대가리가 서 있고요. 후차권에서 아나짜리 딱 한 마리를 노립니다. 일단 뭐 나머지 막권들은 전부 다 글쎄 뭐 배당이 더 좋으면 따월 장사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어 막권으로 다 처리를 하고 딱 한 방에 힘을 실어서 좀 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원틀 막권 한 10배 조금 넘어서는 순으로 보고 있는데 후반부 승부로는 배팅 가치가 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0배 조금 넘는 배당 쪽으로 뭐 글쎄 배당까지 제가 적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전 인기도를 살펴봤을 때는 그 정도 느낌이 옵니다. 짭짤한 꿀배당 한방 막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0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터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감 있는 멘트로 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장을 듣겠습니다. 네, 뭐 오피데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7월 30일 날 정확하게 때려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직전 경주는 너무 심한 발주 방해를 받았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출발하자마자 그냥 압제를 당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있다가 바닥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오피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앞에 가야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마가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오피데이 느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흔들어 수 있는 마필 4번마 오피데이 말씀드립니다. 박수. 페로비치 모전장에 제가 처음 언급을 하면서 페로비치의 능력이 반드시 좀 필요한 마필들이 많다. 9번마 글로벌 드림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안쪽에 우리의 행복도 역시 이제 박으로니의 지금 기승정지 상태를 감안하면은 뭐 빡세게 승부 나설 것입니다만은 저는 페로비치가 이 글로벌 드림을 타고 안쪽에 2번을 비롯한 선두권 마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온통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2번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2차 간에 들어오는 그림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9번 글로벌 드림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오피데이도 지난번에 심하게 짜부가 당했던 그러한 복귀 내용. 또 9번마 글로벌 드림은 지난 7월달에 더위를 좀 먹어버렸죠. 그러면서 말이 좀 조식 한풀 꺾였다가 찬바람이 불면서 지난번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등짝까지도 페로비치다. 두 마리 모두 느낌이 좀 막 가는 그러한 정말 매삭기 있는 설명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말이 두 마리가 나와 있죠. 2번마 우리의 행복과 7번마 PK 파티 이런 애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하고 9번에 대한 설명 역시 정복조 요원 다운 그러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9번, 4번. 이번 우리의 행복이 좋은데 부담들이 56.5 또 앞선 전개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7번마 PK 파티가 워낙에 빠릅니다. 근데 7번 PK 파티 역시도 또 승군마잖아요. 여기가 지금 3등급에 또 몰랑몰랑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9번하고 4번에 대한 설명이 더욱더 비슬바랑이 아닌가 싶고 저 역시도 뭐 9번, 4번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200입니다. 2등급에 모두 8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짜 샤이닝 가이가 이게 좀 살아나야 예전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이번에도 훈련 패턴으로 봐서는 도저히 뭐 샤이닝 가이를 강하게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노림수의 근거를 부여할 만한 복병권의 마필들이 모여서 지금 인기도가 나눠지겠는데 그 속에서도 아마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3번만 심신지려입니다. 이거 지금 2014년도 마지막 경주 때 이제 폐출혈 나서 제가 아주 그냥 폭삭망하게 만들었던 그 아픔이 있는 마필인데 그 이후로 제가 꾸준하게 지금 나이 먹은 6살짜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 진짜 센 말이 없고 잘 나가는 마필도 없고 좋다 싶은 마필도 없습니다. 그럼 3번을 맞고는 무조건 저는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정평수라 어느 정도 살 것이냐. 근데 추입 마필이기 때문에 이 11경주까지의 전개가 주로 특성이 또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이냐. 그거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박 소장은 3번만 심신지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심신지려 맞고 샀다가 뽕싹 망했다고 그랬대. 그때가 방 뺐을 때예요? 심신지려 뭔 소리야. 제가 폐출혈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방 빼서 뭐 어쩌고 뭐 막았다고 막 그때 기억날 건데. 완전히 네. 자, 이번 경주는 1200m. 심신이다. 피 빼져 버렸어. 아이, 오줌 지리겠네. 자, 1200m인데도 불구하고요. 선행마가 그렇게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경주예요. 장산시티가 최근에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느린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1200m 3등급에서 나름대로 좀 빠른 마필을 만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하기는 합니다만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 어떤 놈이 선행을 갈지 대충 감은 잡아지는데 자, 그러한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앞전에서 경주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사정권 안쪽 그러니까 5번째 뒤에다가 한 3마리 4마리 정도만 두고 간다라면 8번마 장산시티가 가지고 있는 걸음 이번 경주 1200m에서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편성 잘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8번 장산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번을 받으면서 제가 추입을 하길래 이게 흙을 맞으면은 이렇게 막 뒤로 좀 빠꾸를 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기트세가 어떻게 오나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그렇게 와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근성이 좋아졌다는 거고 번호를 8번이라면은 훨씬 더 수월한 전개가 가능하겠고 또 우리 원정일 의원이 처음에 언급했듯 느린 말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정말 좋은 설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말 중에 2번마 천년유산이 이게 1등급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강급 이후에 지금 한 번인가 제가 제 기억으로 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죄다 안 갔단 말이고 또 샘편상에서 안 됐단 말이고 뭐 그랬단 말인데 이번에는 진짜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춘식이가 아니 지홍철 정에서 가면 맘만 먹으면은 여기서는 앞장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라서 저는 최대의 주의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4번 라운모리스라든가 또 6번 썬더캣 이런 애들의 선두권 전개 또 7번마 로얄 지블리가 직전에는 오랜만에 나와서 사실상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꼬맹이를 태웠습니다. 4kg 감량자를 태워놨어요. 직전에는 레이팅이 이제 꽉 차버렸습니다. 79점이어서 3등만 갖다 대도 1군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박태준 기수가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에 분명히 좋아져서 나름대로 마방에서 의욕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짚어드리면서 마지막 12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10월 14일 토요일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